사람을 잃었다는 슬픔과 아픔, 그리고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과 불안이 공존하는 그날, 바로 2022년 10월 29일인데요. 벌써 3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날의 기억에 갇혀있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기어이 또 한 번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올해로 벌써 세 번째 맞이하는 가을이지만 일송 씨의 시간은 여전히 그날에 머물러 있다는데요. 오늘은 절대 울지 않겠다고 약속했건만 약속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결국 또 무너져 내리고만 일송 씨. 그의 여동생 영매 씨는 2022년 10월 29일 외출에 나섰다가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친구랑 같이 좀 인생을 좀 즐기고 살자고 해가지고 처음으로 이태원 올라갔어요. 친구랑 같이 처음 한번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한번 즐길라 한번 그렇게 갔는데 그렇게 당한 거죠. 예. 그날 이태원은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무려 159명의 사망자를 낳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잃은 2022년 10월 29일. 그날 이후 3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생 그렇게 16살 때부터 그 학교를 그만두고 그냥 사회생활 들어갔어요. 나가서 뭐 노래방 가고 술 먹고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한 적은 없었고 동생이지만 누나 같은 동생이었고 뭐 엄마 같은 동생이었고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서로만을 의지하며 살아온 남매. 이거 그 공기청정기인데 공기라도 좋은 공기를 좀 이렇게 좀 제공해 주려고 동생이 이거 하나 사주고 근데 지금까지 지금 못 키우고 있어요. 그냥 이대로 생각나지 않을까 싶어서. 일송 씨의 모든 순간엔 언제나 동생이 함께였습니다. 이 집으로 처음 이사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동생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는 애틋한 공간. 그래서 곳곳에 흔적이라는 게 벽지까지 자기 컬러가 자기 골라야 되는데 오빠 혼자서 고르면 안 된다 해가지고. 동생은 집안 곳곳에 자신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게 너무도 소중해 그 무엇도 손대지 못했던 일송 씨. 하지만 딱 하나 정리한 것이 있다는데요. 사진은 많아요. 사진은 많고 하는데 못 보게 돼요.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건 바로 너무도 보고 싶지만 차마 볼 수 없는 동생의 얼굴입니다. 뒤에 그냥 챙겨만 놓고 그림을 이렇게 걸어놓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 걸어놓을 자신은 없어요. 아직까지. 그날 그곳에서 동생은 왜 목숨을 잃어야만 했던 걸까? 서울시 길거리 복판에서 왜 그렇게 많은 158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렇게 압살을 당해야 하는지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3년도 다 돼가는데 이해는 안 가요. 참사가 발생한 곳은 좁은 골목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헬로윈 축제를 이틀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해제된 탓에 이태원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요. 미쳤다. 이거 사고 나겠는데? 여기 위에. 와, 엄청나. 진짜 와 떠밀려 다니겠다. 이번에 진짜 최고 많아.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골목에 뒤엉켜 벌어진 사고. 미리 통제만 했더라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남인석 씨. 오늘 뭐 행사 있나 봐서. 그날 이후 사람들이 모인 곳을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됐답니다. 몇 명이나 들어갔어, 이 안에? 이 안에 몇 명이나 들어갔어? 몰라? 혹시 또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까 두렵다는데요. 무슨 뭐 하는 거야, 이게? 음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공연해가지고 몇 명이나 하는 거야? 이 안에 몇 명이나 들어가? 모르겠어요. 근데 작아가지고 많이 못 들어갈 거예요.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대부분이 20, 30대인 만큼 젊은 사람들만 보면 걱정이 앞선다는 남인석 씨. 젊은 애들만 보면은 그냥 막 떠오르는 거예요. 살려주지 막 그것이 막 상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당시 골목길에서 신발 가게를 운영 중이던 그는 사람들을 구한 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니 어른으로서 내 집 앞에 젊은 애들이 죽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 죄책감에서. 결국 모두가 떠난 참사 현장으로 홀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남인석 씨. 희생자들을 위해 제사를 지내고 경찰의 제지에도 상주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 남은 죄책감을 떨쳐낼 수는 없었다는데요. 어떤 마음으로는 진짜 뭐라고 말 표현할 수가 없지. 너무 죄스러운 마음. 너무 정말 지금도 그 고통이 참전해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내 정신이 아니고 저녁에 잠도 못 자요 지금도.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길 위에 선 이는 또 있습니다. 바로 참사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관 김종수 씨인데요. 여기 인도에서 막 정리를 하는데 좁아가지고 여기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예 안으로 이제 오셨는데 여기 안에가 바닥에 다 꽉 찼어요. 다 꽉 차고. 베테랑 소방관인 그에게도 이태원 참사 현장은 너무나 참혹했다는데요. 이제 그런 기억들이 쉽게 없어지고 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냥 가끔은 이제 사고 현장뿐만 아니라 현장에 이제 그 세밀했던 부분들도 기억이 날 때가 있고 얼굴도 기억이 날 때가 있고. 끔찍한 기억을 지우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고 그날 이후 종수 씨의 일상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혹시 또 그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꼭 그게 지상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안에서도 지하철 내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참사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관 대부분이 비슷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 뭔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때 그 장면들이 그 처음 딱 그 목격했을 때 그 장면들이 떠오를 때도 있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그 뭐 후각적인 거나 또 그런 것들도 갑자기 막 떠오를 때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그럴 때가 좀 있습니다. 그날 구조에 나섰던 이들은 정작 구조받지 못한 채 여전히 그 길 위에 서 있다는데요. 자살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그동안 이렇게 쭉 이렇게 있어 왔거든요. 같은 동료로서 제가 같이 근무한 건 아니지만 되게 안타깝고 동료로서 같이 지켜주지 못한 어떤 그런 마음? 지난 8월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한 소방관. 그는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됐던 박 씨였습니다.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데요. 그런데 같은 선택을 한 소방관은 또 있었습니다. 직접 제가 투입이 돼가지고 운반하고 막 때려 나리고 다 했다. 그러니까 그 전부 보다 보니까 너무 그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우울증이 막 왔다고 생각했지. 나하고 그때 딱 전화를 끊었거든요. 아무리 내가 전화해도 안 받아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남 씨. 실제로 이태원 참사 이후 마음의 병을 호소하는 소방관들이 급증하기도 했는데요. 모두에게 끔찍한 기억으로 남은 2022년 10월 29일. 더는 이런 참사로 소중한 이들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현장에 나와 있던 우리나 유가족이나 또 지인들이나 모두 다 아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고가 자, 이 나라에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저는 생각하고요. 늘 누군가의 희생으로 세워지는 안전수칙. 우리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이들을 손 놓고 떠나보내야만 하는 걸까요? 네.
그날 이후 시간이 멈춰버린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022년 할로윈 축제는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열린 노마스크 축제였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됐었거든요. 이에 맞는 안전관리와 대책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상황은 어떤가요? 네, 지난해 5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요. 올해 6월부터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날 왜 참사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왜 구조에 실패했는지 명확한 답을 아직까지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유가족들은 계속해서 두드리고 또 호소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다가오는 10월 29일에는 이 광화문 광장에서 공식 추모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올해는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외국인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을 정부가 공식 초청을 해서 함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2022년 10월 29일 그날 모든 것이 멈췄던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참사의 진실은 물론이고요.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이 극도의 혼잡 등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법적 해석에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법리를 가진 이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이런 경우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이 의무 위반이다라고 보고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거든요. 이번 사태의 경우에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